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감격해합니다. 이 늙은 할아버지가 받는 내도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서 환영해 주시고 여기 젊은 학생들까지 우리가 아주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전처럼 나이 때 많이 울었지만 이 젊은 학생들 지금 웃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필요한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찬양들에 대해서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히락 거기 알렉산더 대왕이 에집트를 점령하고서 귀국할 적에 히락 민족들이 환영 만찬을 베풀어줬습니다. 이분이 이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어요. 나중에 기가 튀어나오니 한 말이 이 칼은 사람의 살만 찌르지만 이 음악은 사람의 가슴까지 찌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음악이 제 가슴을 찔러줬어요. 감사합니다. 쉬에 정시에 이 시간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르신 제가 독일말 할까요? 참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지금 정신으로 왔지만은 이것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서 지금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알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국산품이지만 저는 보통 어렵게 지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태어났을 적에선 고향이 경기도 금천입니다. 파주. 근데 저희 어머니는 왜 그런지 4살 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생기신지 상상도 못하고 사진 하나 없습니다. 아버지는 서장국민으로서 어른 분인데 저를 낳고서 외할머니 댁에다 던져놓고 행방불명 됐습니다. 그때부터 외할머니 집에서 살았어요. 외할머니 집에도 외할머니 준치가 마음에서 밖에 외출을 못하시고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외삼촌 돌아가시고 외아줌마 없었거든요. 거기 꼬마들이 계시는데 걔들은 엄마한테 아줌마한테서 눈칫밥을 먹어서 자랐습니다. 6살 때 된 일입니다. 밖에서 놀다가 집으로 들어오니까 애들이 어디서 났는지 여수도나 먹으면서 맛있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여시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아줌마 나다 주세요 했더니 없다고 안 주시지 않습니까? 하도 먹고 싶어서 제일 꼬마대 가서 떼서 다 먹었거든요. 아줌마 그걸 보시고 화가 나서 방귀로 많이 뺐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줄줄 나는데 어쩔 수 없이 밖으로 튀어나왔죠. 저녁 때가 돼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밤 12시가 넘어도 무서워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때 생각다 못해 저는 걸어서 금천역까지 왔습니다. 아침 텅굴기차를 타고서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은 둥글게 타마를 가겠죠. 그래서 왔는데 서울로 온 것입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아는 사람도 없고 전 나이도 어린애가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거리 소년이 됐습니다. 남대문 시장 가서 깡통 하나 얻어가지고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 얻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 벌써 빠져 음식 먹고서 배탈 난 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살 때는 어떡합니까? 갈 때 놓고 이렇게 지내는데 밤이 되면 저기 서울역 뒤에 가서 엄마 부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나타나시지 않고 저기 서울역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배가 고파서 벼를 세웠고 엄마가 배고파서 벼를 세웠습니다. 잠이 안 와서 벼를 세웠고 외로워서 벼를 세웠습니다. 희망이 없어 벼를 세웠고 내가 너무 작아 벼를 세웠습니다. 벼를 세다 보면 꿈꿀 것이 희망이 생기고 내 자신을 방망치에 별 속에서 별만 셌습니다. 밤이 되면 그 콘크리트 위에서는 별을 못 쌓였거든요. 그렇게 지냈습니다.
한 번은 이제 6.25 사회 때 있던 일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북한에서 와가지고서 피난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어디 갈지 모르고서 그분들 따라서 노량진 다리를 건너가지고서 충청도 예산까지 걸어갔거든요. 보면서 이제 얻어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피난민들은 주지 않으면서 그 원주민들은 음식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한테 먹여주시더군요. 나중에 이제 충청도에 있다가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인천에 미국 군인들이 착륙했던 말 들었습니다. 그 말 듣고 좀 서울까지 같이 걸어왔어요. 노량진 다리 앞에서 미군들을 그날한테 구호했습니다. 그 영어는 한마디도 모르고 이렇게 애들한테 같은 그 애들한테 배워서 헬로 캔디 하고 초코에다가 과자를 던져주거든요. 어떻게 맛있던지요. 그 한 번은 제가 구호하고 있는데 왜냐면 저는 군인이 저한테 손을 내밀어줘요. 저는 그분이 저를 갖다 과자를 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받으려고 하더니 과자를 안 주시면서 저 손 꼭 잡더니 추억에다 번쩍 올리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강을 건너가지고서 영산까지 가서 그 미군 부대에 가서 평생 처음으로 따뜻한 목욕을 해주시더군요. 나오니까 군복을 입혀주시면서 탱크를 타고 저 북쪽 임진강신한데 장단 거기 가서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우스보이가 뭔지 아세요? 군인들 빨래해주고 그릇 닦아주고 청소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이렇게 먹게 많던지요.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먹는지 많이 슬펐습니다. 밤이 되면은 엄마가 보고 가서 언덕에 가서 어머니를 많이 불러봤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많이 울었어요. 한 번 더 나와서 울고 나중에 우리 눈을 떠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 앞에 미국 군인 떡 서 있으면서 너 왜 오냐고 그랬어요. 어떻게 창피한지 가시다가 소리 질렀거든요. 안 가시면 너 왜 오냐고 그래요. 또 소리 질렀습니다. 안 가세요. 또 왜 오냐고 그러십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저한테 오시니 꼭 안아주시면 하는 말씀이 미국에 내 아들이 셋이 있는데 걔들이 울면 내 가슴이 아파. 너 왜 오는지 알고 싶다. 그분이 저의 양아버지가 됐습니다. 15살 때 입양수 수업을 시작하고 16살 때 수업에 맞춰서 미국 왔습니다. 거기 저는 불가능하고 상상 못했는데 미국 왔습니다. 비행장에 도착하니 저희 양아버지 양어머니께서 나오셨는데 저를 태워서 집에 가서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말씀이 이것이 너희 집에 지금부터 너희 동생들이 셋이 있었거든요. 너희 동생들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너희 집이가 지금부터 여기서 공부해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전 선생이 되고 싶어요. 제가 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선생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 아버지 말씀 그럼 네가 16살이니까 내일 고등학교 가자 그러세요. 그때 말 눈물이 막 쏟았습니다. 아버지 전 고등학교 못 가요. 왜 못 가? 전 항상 초등학교도 못 갔습니다. 유치원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걱정 마. 내일 초등학교 가자. 16살 얼마나 들면서 초등학교 하는데 교장 선생님과 공부 선생님 고생했습니다. 저희 갈 길은 검정고시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검정고시 뭔지 아시죠? 그 특별한 과목을 공부해가지고 똑같게 해가지고 나중에 시험을 봐서 통과되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습니다. 그 기회를 위해서 밤새도록 공부했습니다. 밤새도록 공부했어요. 제가 이제 불쌍하니까 저희 양어머니께서는요, 냉장고에다가 라이스 푸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밥을 해가지고 사탕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주는 건데 라이스 푸딩이거든요. 그 맛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 한국 사람이니까 밥을 쌀을 먹으라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어떠냐면서 좋습니다. 맛은 없었거든요. 어떻게 맛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 먹으면 그대로 끝났잖아요. 먹으면 뭐를 또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어머니예요. 저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검정고시였는데 어떻게 어렵던지요. 밤이 되면 이제 1시, 2시까지 뒷마당 가서 공부하다가
제가 졸음을 줄이고 있습니다. 한번 주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어려울 적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도와주신다고 해요. 참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님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양아버지께서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바람에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 들으시면 웃으실 겁니다. 밤 1시, 2시 공부하다가 뒷마당 가서 하늘 보면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진지 잡수셨어요? 건강하세요? 저도 잘 있어요. 제가 검정 것인지 못했는데 어려워요. 그저 도와주세요. 그럼 나중에 저도 도와드릴게요. 이런 기도, 그 여러분 웃으시는 진심으로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1년 3개월 만에 검정고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수업장을 받고 대학 갔어요. 무학자가 무식자가 대학교를 갔습니다. 저는 대학 가면 이제 저희 양아버지께서 여기서 공부하면 뭐 되고 싶으냐? 아버지는 선생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선생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 검정고시 가려서 대학교 가야 한다. 그래서 대학 들어갔습니다. 내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어렵더니 그렇지만 그때부터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말을 벌써 기도드리면 도와주신다. 기도 어려서는 말씀을 하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가슴속에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1년도 못 돼가지고서 검정고시 통과하기로서 말씀해요. 대학 가지 않았습니까? 대학 가서 공부하는데 그것도 또 어려워요. 그렇지만 기도드리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덕분에 2년 안에 대학을 졸업하고서 석사도 받고 62년 때는 박사까지 받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기적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누구의 특별한 도움이 없이는 안 되고 누구라고 말씀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드리세요. 한이 있으시니까 부르세요. 감사할 게 있으시니까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앞에 있으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굳세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보다도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양부모님 되면은 색깔이 다르고 특히 양어머니는 그게 미인입니다. 백인인데 겉에 보면 맞지가 않거나 그렇지만 어머니는 벌써 마음 땡큐 그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서 박사를 마치고서 교수가 됐어요. 저 이제 그때 이제 무슨 과목을 하는가 이 얼굴이 이렇게 때는 이제 제가 이제 극동 역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역사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하와이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석사를 받고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워싱턴은 이제 그 시애틀이 있거든요. 왜 거기를 택했나? 하버드 콜럼비아에서 오라고 장학금 가르치겠다 그러는데 저는 워싱턴 대학을 택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학교를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한국 학교에 있더군요. 여기를 가야지만 내가 뿌리를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하버드 장학금을 다 버리고서 거기 갔습니다. 잊지 못할 교수님을 배웠어요. 저놈은 선자, 두자, 숫자, 소두수 박사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 좀 배우겠네. 그래서 왔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월, 수, 금, 금 2시부터 5시까지 3년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좀 큰 일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다 그런 뜻을 배웠습니다. 만약에 서박사님 뵙지 못했다면 제가 이름을 못하고 지금도 많이 물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박사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니까 서박사님께서 정말 참 기특하다. 이제 열심히 좋은 선생이 되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제가 박사 받은 2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눈치가 많으셔가지고 있어 버스 준서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장례식 가서 아들 딸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나를
핏줄 살살 돌려도와 주신 분, 나의 비극을 갖다 해결해 주신 분, 저를 살려해 주신 분. 저는 한국에서 서울역에 있지만요,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저그 애들은 거지 새끼보다 돌 던지고 어떻게 얻어맞는지 모릅니다. 배고팠죠. 그렇지만 거기서 갈 데 가서 살아나려 거지 새끼 돌아오면서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 고생이 많았거든요. 여름은 괜찮아요. 겨울이 되면 춥기 때문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또 먹을 것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살아주셨습니다. 기도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대학교에서 23년 가르치고 끝났습니다. 그럼 정치 누가 들어갔을까요? 정치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유와 동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1959년도에 미국 군대 영장을 받았습니다. 그 텍사스 지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 있던 일인데 주중에는 우리 군인들이 부대에서 먹고 자고 훈련 받습니다. 주말에 되면 우리 군인들이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시내에 가거든요. 한 번은 대림군인 4명하고 저거 5이서 버스를 타고 웨이크 텍사스에 갔습니다. 거기서 좋은 식당을 발견했거든요. 다 들어가자 했는데 저한테는 못 들어갔어요. 뭐냐, 그 식당 앞에 큰 간판이 붙어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For Whites Only. 제가 어떻게 들어가니까 안 들어갔거든요. 그것이 저 친구들이 오더니 너 왜 안 들어가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 얼마나 난 되느냐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 그것이 59년이었습니다. 안 들어가니까 그 친구들이 너는 미국의 군이냐. 근데 그런 건 상관없어. 들어가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상행은 그 원주민 흑인들을 때문에 온 거다. 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저 구석에 앉아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해져. 아닌 게 아니라 멀리서 지배인이 보더니 이 양반이 뛰고서더니 제가 보더니 어느 말이 윤비가 씨 못 들어갔냐 그래요. 답을 기다리기 전에 여기를 붙잡더니 끌고 나옵니다. 그럴 때 식당에 있는 미국 손님들이 저를 눈치를 흘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뭘 생각하지 상상 못하실 겁니다. 가슴에서 피가 빗눈이 났습니다. 왜? 저는 한국을 떠나서 자유스러운 삶이거든요. 한국 사람이 차별 많이 나서요. 거지 새끼, 우리 빌어먹은 새끼 이러면서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서 애들 많이 받았습니다. 애들한테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제가 그걸 해가지고서 음악을 위해서 거기 시장에서 늙어 빠진 하모니카 사람에서 서울역에 치고 있는데 학생들의 걸 보더니 이 거지 새끼들이 뭐 하려다가 어떻게 얻어맞았는지요. 상상도 못합니다. 이렇게 지난 사람이 들고 와서 차별을 하니까 가슴이 또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몇 번 했습니다. 근데 답이 이렇게 좋지 않더군요. 6개월 걸렸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답을 받은 것은 네가 멀쩡한 인간이니까 이제 군인을 마치는 너 공부해서 정치에 출마해라. 이런 답을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정치에 어떻게 출마합니까?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꿈이라고 생각하고서 그 군대에서 나온다니 제가 독일에서 2년 동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대학 가서 또 공부를 하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도 받고 이제 박사도 있으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대학 교수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사목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가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한민족의 당사자에게 차별받는 거 좋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드렸거든요. 근데 참 우연이 아닙니다. 1991년도에 와싱턴의 주지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런 말이 심각상 당신은 일본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한국말도 하는데 내가 무역사를 따라 동양하는데 그런 사람이 필요해. 나같이 도와달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사모에서 일본 와서 한국 가서 중국 가서 통역관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91년도에 이제 임백을 마치고서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제 이카노미클래스 앉았거든요. 주지사님 퍼스트 클래스인데 오더니 무릎을 꿇고서 신 박사, 이제는 당신 정치 나갈 때가 됐어.
그리고 하원에 출마됩니다. 보통 미국에서 정치 나가려면요,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도서관부터 군의원 해가지고서 나중에 그 끝난 다음에 하원 출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원에 출마를 해요. 기가 막힌 답을 들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답해 주신 겁니다. 제 주사로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원 출마합니까? 하는 말씀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세요. 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동네는 백인들 98%가 백인들이거든요. 2% 이세인들, 흑인들, 중국인들, 멕시칸 때는 우리 한국 가족은 3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 하원을 출마합니까? 정치 경험 없는 사람이. 그렇지만 기도로서 답을 받았습니다. 너 유권자들이 보니까 집주마다 문을 뜯으자고 해요. 그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폴입니다. 폴이 뭐냐면 제가 이 양자당할 적에 저희 양아버지께서 너 한국 비결 가졌으니까 한국 성을 가지고 싶은 그런 좋지 않냐.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 제가 아버님의 성을 이름으로 받아도 괜찮습니까? 좋다 해서 이 폴이 제 양아버지의 성입니다. 그 시는 제 한국 성이면서 폴이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제가 폴씨예요. 이 나라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봉사자가 됐습니다. 도와주시고 절을 하면 미국 사람들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절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두드렸습니다. 그때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 하원 출마하면 적어도 한 50만 달러 냈었거든요. 그때 저는 전부 합쳐가지고 모은 것이 1200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기 열심히 합니다. 아침에 나가면 이제 문을 두드리고 밤늦게 오거든요. 한 번에 신문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 말이 당신 많이 걷는다는데 그렇습니까? 네, 많이 걷습니다. 지금까지 몇이나 두드렸냐 그래요. 한 12,000집을 두드렸습니다. 깜짝 12,000 부럽다. 어떻게 그 12,000집을 두드렸냐? 저는 걸어서 듣습니다. 어떻게 걷습니다. 그 말이 그날 한번 걸어볼 수 있냐 그래요. 그래 좋습니다. 오시면. 그 다음날 사진사 데리고 왔어요. 이 친구가 2시간도 못 걷는 땀을 뻥뻥 흘리면서 하는 말이 난 2시간도 못 걷는데 당시 어떻게 하루에 18시간, 5시간씩 걷냐 그래요. 자꾸 어떻게 걷냐 그래요. 좀 걷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농담 삼아서 열거리면서 This is made in Korea 그랬거든요. 이 친구가 같이 걸걸고 있습니다. 그 바이브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신문에 전면에 나왔습니다. 3분의 1페이지가 나왔는데 사진으로서 전원색으로서 눈 두드리고 폴신 한국에서 이민원 자 이 나라를 봉사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원에 출마했습니다. 아침 9시가 되면 부인이 잘 갔다 오고 인사가 됩니다. 그래서 밤 9시쯤 밤에 들어가면 부인이 소금물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그건 달코가서 피가 나기 때문에 이런 정신이 어딨나 그래가지고서 그 기사가 이런 정신, 이런 그 충성한 사람이 필요하다. 기사가 제 당선자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이런 사람이요, 거쳐 선거지 공화당 지역입니다. 전 민주당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4선 그 사원을 가져 무리치고 당선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힘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봐주셔가지고서 문두리가 봐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원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서 2번 하니까 2년제거든요. 그 4년 됐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은퇴하려면 이제 1년은 더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학교 다시 출마하지 않고 대학에서 2년 더 가르쳤습니다. 그러나니까 이제 96년도에 제가 상원을 출마했습니다. 상원은 선거 중에서 2밖에 안 나옵니다. 하원은 4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하나밖에 없고 하원은 2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출마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저희 그 유권자들이 제가 또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이 파워로 인사해요. 그래서 찍어주고 했다. 고맙다. 이래요. 그건 좀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상을 청당하는데 상대자가 이분이 오선 상대자입니다. 그 여자분인데 아주 유명하거든요. 이름이 잘 알려져.
그런 사람 물리치고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 상황고선까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벌써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거기서 상원선을 주고 계신데 이제 그만둘 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이제 정부에서 20년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만한 봉사하고 유권자들과 봉사하고 우리 한인 교포들이 저희가 너무나 감명해가지고서 저를 더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인들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찾고 있습니다. 걔를 잡아 손잡고 쓰다듬어주고 이제 대학을 보내서 공부시켜서 나중에 가능하면 정치인으로 나가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뭐냐? 앞으로 그에 정치 장학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에 물망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도와주면서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중에서 셋이 지금 나오고 하나는 벌써 그 미시건주의 말씀에 하원에 당선됐어요. 걔는 입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미국에서 정부에서 우리 한이 나오면 약속은 뭐냐면 앞으로 20년 안에요. 20년에 미국 한인 대통령이 나옵니다.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 제가 이제 96년도에 여기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하고 카나다 수상 브라이언 모니가 경계선에서 악수를 하면서 When Irish Eyes Are Smiling, 아일랜드 민요입니다. 그걸 부르면서 우리가 아일랜드 민족으로서 19세기까지 노예를 지났는데 이 나라에 와서 대통령이 되고 수상이 되더니 그걸 제가 눈물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개토말 나도 할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학생들인데 뭐나 하면 돼요. 나 인생관이 뭐냐면 can do예요. You can do, I can do, we can do 하면 돼.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뭘 결심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앞으로 될 미션이 뭐냐? 그래서 만약에 그 신호부를 말씀하면서 이런 사람들 미국 가서 정치해서 이렇게 됐다. 너도 한번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여기서도 많은 욕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조그맣습니다. 고생만 했어요. 무슨 죄가 됐다고 중국을 볼 때마다 다 보고 신도세 절을 해니까 다 보면서 말씀해요. 무슨 죄가 됐다가 일본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고생했냐. 이제 그럴 때 지났습니다. 2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셉 쉼페레가 세계 역사를 보고는 19세기는 영국이 세계를 점령했고 20세기는 미국이 점령했습니다. 그럼 21세기는 누가 할 것이냐? 그때는 이제 그 조셉 쉼페레 교수가 너는 나랑 말하지 않고서 뭐라고 하냐면 박스 아시안 하겠습니다. 아시안입니다. 어떻게 설명했냐면 일본은 해가 지는 나라, 중국은 식생활을 바꾼 나라, 인도는 이제 눈을 뜬 나라. 그 중에 한국은 제일 조그만 데 뛰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뛰고 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기도해 주시고서, 무슨 죄가 졌다고 38선에서 나눠서 합니까? 거기 있는 그 우리 동포도 형제 자매들인데, 공산국가에서 고생 많이 합니다. 제가 그걸 자주 가거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거기 평양역 근처에 그 호텔에서 자고서 낮이 되면 이제 산책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강 옆에 대동강 옆에 완산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 가게 가서 봤더니 죽은 송장들입니다. 굶어 죽은 송장들이에요. 이런 걸 봤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북한을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뭔지. 그렇지만 이제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와주라 합니다. 5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북한 말이 우리 북한이 너무나 가난해서 식량이 좀 필요합니다.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식량을 도와주면 나는
그 군인들에 하면 그거 도와주지 않겠다. 그렇지만 서민들의 준동은 도와주겠다 했거든요. 반드시 서민들에 갈 것입니다. 어떻게 보증을 쓸 수 있냐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 배가 거기에 신경을 싣고 보면 각 주에서 그 심사원 하나씩 보내면 법원들까지 하래요. 그래서 제가 워싱턴, 오리건, 유타, 아이다호, 몬태나에서 5주에서 60만 톤의 식량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떠나는 무렵에 제가 이제 북한에 전화해서 이걸 어떻게 그 이제 원산에 도착하면 어떻게 서민들이 먹을 수 있냐, 그 증거가 어떻게 있냐. 그럼 거기서 각 주에서 그 심사원 하나씩 보내면 볼 거 아니냐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에서 한 명씩 심사를 보냈습니다. 원산 부대에 도착하는데 곡식일 날 이제 내리자마자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들 보고 땡큐 굿바이. 그래서 심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참 불쌍해요. 안타깝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저는 장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배울 게 많고 반성할 게 많은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그 9월 달에 러시아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다가 이제 북한 잠깐 들렀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렇지만 언젠가 이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손잡을 될 것이다.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에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데서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가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있고 정확히 많습니다. 이 한국인 이런 사람이 처음으로서 상원까지 당선돼서 했다는 것은 역사적입니다. 제 자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손들을 양성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부에서 22년 가르쳤으니까 이만하면 돼서 이제 은퇴하면 내년부터 저는 나머지 평생을 입양애를 찾아다니면서 그래도 손잡아주고 사랑해주고 복음을 전할 겁니다. 입양아들이 입양해서 거기에 문화를 모르고 그런 게 많습니다. 입양아들이 저도 입양하러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저희들은 입양을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입양문에 권유하거든요. 그래서 입양아들 다니면서 사랑한다. 거기 열심히 하자 하면서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저희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오직 나의 길인데 그 가르치기 무엇인가. 고향 삼천 잡아놓고 제가 이렇게 글 쓰는 것도 미국 가서 배웠어요. 여기서 한글 국어도 몰랐습니다. 기억력도 몰랐는데 거기 가서 서둔수 박사님 덕분에 이걸 배운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저를 가르쳐주는지 참 상상도 못해요. 오직 나의 갈 길입니다. 고향 삼천 잡아놓고 잘 찾아 기회 찾아 산 넘고 바다 건너 이연만리 이방 땅에 뿌리 내리려 귀먹으리 3년에 벙어리 또 3년 눈치 보며 다시 10년 순간순간 고비마다 임계신 동쪽하를 향해 흘린 눈물도 시내가 되었다네. 고목이 된 무릎을 일으켜 희미한 눈들을 보니 아이고 어느새 자다가 자랐을까. 들판 가득한 어린 나무들 우리 민후소들입니다. 이제 쓰러진 날 멀지 않았는데 그 손에 쥐어줄 것이 무엇인고 씨 뿌리는 농부처럼 저들 가슴에 꿈을 심으리라. 꽃피고 열매며 이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의 저 사명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입양아들이 세계에 전반 13만 명이 있습니다. 걔도 하나씩 하나 어렵습니다. 전 한국에 정부에다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입양아들 학교를 지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문화 아무리 입양가자들 뿌리를 모르니까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 문화를 가르치고 걔들의 자신감을 가지고서 봉사대로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하는데 감사한 게 많죠. 그러면 저희 가족을 어떡하는가? 전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친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저를 버리고 하신데 가슴이 아파서 많이 울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려 끝까지 싫었습니다. 그러나
기분 들면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요. 어떻게 아버지를 배워나갑니까? 그래서 제가 1984년도에 한국을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되게 계신 걸 많았는데, 저 금천 거기 사무실 가니까 거기 사무를 한 사람이 아버지가 버티시를 가르쳐줘요. 영등포 계십니다. 찾아갔습니다. 주소까지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미국 창고에서 일하시는 노동자입니다. 그 들어갔더니 그 앞에는 아버지가 나오시되 그 다음에 이제 계로가 어머니가 나오십니다. 그대는 이목도로서 다섯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니까 기가 막혀. 어떻게 친자식을 버리고 이게 뭔가 가슴에서 피눈물이 났습니다. 가지고 건 다 던져버리고 서머서미를 울면서 왔습니다. 집에 와서 그 분의 그것도 좀 어렵거든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셔가지고서 그 동생들이 5인데 걔들이 학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불쌍해요. 그래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 이제 미국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부탁 만나시 밖에 나가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새서 기다렸죠. 새벽 한 4시, 5시 되니까 약속한 제가 들어오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인간으로서 자기 핏줄을 벌을 수 있겠냐. 너희네가 죽었으면 무학자라서 갈 데가 없어서 다른 동네 머슴으로 팔려가셨답니다. 그 일본의 진병까지 가야 돼요. 그걸 들으니까 나쁜 놈은 저예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왜요? 욕하지. 저보다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노동하시면서 오랫동안 그것들은 노예같이 이러십니까? 둘이 붙잡고 얼마나 울었지 몰라요. 아버지 울었습니다. 내 아들하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10시간 울다가 아버지 이제 짐 싸십시오. 미국 가십니다. 1984년에 아버지하고 저희 5명의 목동수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서 아버지를 저 집에서 모시고 동생들 이제 고등학교 나와서 검정고시 나와서 대학도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아버지께서 9년 사시다 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요 미국 여자입니다. 미국 여자가 이러면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도 반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냐면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석사제 만났는데 백인 여자인데 저거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니까 저기들은 이제 제가 결혼을 얘기했더니 목회에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국제결혼이 불법이었었는데 캘리포니아하고 하와이만 승낙해야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결혼했는데 우리가 결혼한 게 50년 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저희 친아버지, 어머님은 이제 집사람이 집에서 서양여자가요 김치 깍두기 다 만들고 된장찌개 하면 얼굴젓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힘들면서요. 그래서 제가 가끔 미안하죠. 어떻게 이런 상황을 견뎌가지고 저렇게 어려우냐. 괜찮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께 주신 저에게 훌륭한 부인입니다. 그 덕분에 감사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의심 있으십니까? 기도하세요. 열심히 하시면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완성하고 지금 이제 편안하게 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무학자라서 공부를 못하시니 마지막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오거나 그래서 너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고맙다 그래라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가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동생과 살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열심히 사세요. 자제들 선자들 손자들은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걔들이 큰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목사님 해지대가 되면 어떡합니까? 또 계속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이 웃으시고 같이 울어주시니까 떠나고 싶지 않네요. 네,
그렇지만 그 이별의 얘기들이 제가 그 기도 대신 이별관을 불러드릴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민 역사를 보면 유태인들이 이별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내가 가기 전에 이별관을 부르고 서로 해줍니다. 그걸 제가 대하면서 몇 가지 해봤습니다. 유태인이 이렇게 나오죠. 샬롬 하바디 샬롬 하바디 샬롬 샬롬 하디디디 하디디디 샬롬 샬롬 Goodbye my friends Goodbye my friends Goodbye goodbye Till we meet again Till we meet again Goodbye goodbye 再见朋友再见朋友再见再见明年回来明年回来再见再见안녕 친구여 안녕 친구여 안녕 안녕 다시 만나리 다시 만나리 안녕 안녕 여러분 사랑합니다.